네, 돈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돈워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가 돈워리 시간에는 참 투자 요소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오늘은 처음으로 이 달러라는 주제를 만들어봤는데 달러라는 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려가기만 기다리고, 그렇죠. 그렇죠? 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라가기만 맞습니다. 기다리는데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달러의 움직임이 예측 불허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달러라는 것이 한 나라의 그러니까 네, 환율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환율이라는 것이 한 나라의 음, 이제 경제력을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나라 대비해서 상대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준점이 바로 달러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달러를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달러도 현재 지금 음, 약해졌다, 강해졌다, 강해졌다, 약해졌다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네, 그다음에 주가 상황, 경제 상황에 따라서 크게 왔다 갔다 음,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달러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그니까요. 달러 인덱스라는 건데 달러 인덱스를 잠깐 음. 설명드리면 전 세계 주요 7개 통화국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네. 그 7개 중에 대부분 이제 유로화도 있지만 엔화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게 108까지 갔었어요. 음. 108은 달러가 상대국 대비해서 강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뒤에서 자세히 해 주셔야 예, 돼요. 그런데 그런 네.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또 달러가 약세가 됐어요. 네. 달러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음. 그러면 달러가 약세면 상대국인 다른 나라 통화는 어떻게 되죠? 강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중에 우리 원화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원화도 강세를 보이고 엔화도 강세를 보이고 이렇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음.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달러가 조금 더 강세로 돌아섰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율이 지금 오늘 지금 현재 종가로 금요일 종가로 1,430원대까지 네. 여기 1,400 그렇죠. 1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네. 음. 1,430원대까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게 원래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한 나라의 국력, 체력 이걸 움직여야 되는데 음. 지금은 트럼프의 말, 네. 그다음에 시장에 있어서의 트럼프와의 알력 네. 이런 걸로 움직이다 보니까 음. 지금은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투자하기도 좀 어렵다. 근데 네. 그 부분을 좀 오늘 좀 나름대로 음.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걸 아예 여쭙고 갈게요. 네, 지금 어쨌든 달러와 가치 하락인데 네, 이런 전망이 있어요. 3분기에는 환율이 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하는데 그렇게까지 보세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또 그렇게 가능성. 그런 부분도 네.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환율이 1,400원이다라고 음. 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높은, 지금 예, 이미 오랫동안 올라서 예. 익숙해졌다 뿐이지 굉장히 높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 수준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1,300, 그러니까 그 당위성만 보더라도 1,300원대로 내려와 줘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요. 네. 1,300원대까지 내려와 줘야 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음. 1,300원대까지 내려오는 부분들은 전 있을 것이다라고 네. 봐요. 네. 그리고 1,300원까지 내려오면 어떤 효과가 있고 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라고 음. 본다라면 일단 1,300원까지 내려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긍정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1,400원대 중반에서 외국인들이 사서 네. 1,300원대 중반까지 온다 하더라도 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 8% 정도 음. 삼성전자가 5만 5, 6천 원 있다 하더라도 8% 정도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자산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유입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네. 있죠. 반면에 수출 경쟁력은 좀 악화되겠죠. 워낙 음. 강세이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는데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환율이 강해지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는 있긴 네. 하겠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달러가 약해져서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말 다시 합심해가지고 전 국민이 이제 똘똘 뭉쳐서 새롭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자.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어떤 뭐 반도체도 개발해내고 현대차가 좋은 차를 만들어내서 우리 원화가 강해져서 1,300원대로 내려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달러가 약세에 조금 더 기름을 음. 부어주게 된다라면 네. 자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음. 일단 환율이 원화 강세에 따라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네. 또 언급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잘하고 현대차가 잘해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진다라면 우리나라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해외에서 수출 경쟁력은 어떻게 이겨내느냐? 환율로 이겨내는 수출 경쟁력은 의미가 없어요. 품질로서 이겨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1,300원을 가야 된다. 가야 가는 된다? 것은 달러에 의한 의존적인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이 다시 거듭남으로써 네. 우리가 1,300원을 가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희망 섞인 부분으로서 네.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야 된다라고 예. 말씀 주셨는데 이게 달러 얘기하면 왜 달러 인덱스 얘기하잖아요. 네. 특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왜 중요한지부터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데 우리 이제 기준점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달러가 전 세계 기준점이죠. 그럼 달러는 뭐에 대해서 나타낼까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주요 7개국 통화인데 네. 그 중에서 4개가 유럽이에요. 네. 유럽이고 나머지는 이제 호주하고 일본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 7개 통화를 바스켓으로 모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달러를 해서 달러 인덱스라고 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환율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1,300원에서 1,400원이 되면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지만 네. 우리 원하는 약세로 약세. 표현을 하죠. 네. 근데 달러 인덱스가 100일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7개 통화국 대비 동등한 가치를 나타내는 건 100이거든요. 네. 100에서 지금 10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8만큼 달러가 네. 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달러가 강하다. 달러가 네, 강한 네, 거예요. 네. 달러 강세고요. 100 이하 지금 현재 오늘 금요일 봤을 때 99까지니까 지금은 달러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기준적으로 보는 거랑 약간 좀 다르죠. 반대 방향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100 이상이면 달러 강세, 100 이하면 달러 약세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원화가 강세. 원화가 이렇게 강세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된 거죠. 네. 다시 정리하냐면 엊그제 108이었던 게 99까지 한 10 정도가 떨어지면서 네. 우리 환율도 1,500원 향해 더 가는 것이 1,400원대로 떨어지면서 네. 우리는 워낙 강세, 달러는 약세. 근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시장이 네. 현재 지금 뭐 채권도 약세, 그다음에 달러도 약세, 주시장도 약세 이렇게 나면서 정말 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모르겠다. 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부각이 되면서 현재 지금 달러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달러가 트럼프의 말에 의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다고 네. 했는데 참 그래서 이번에 좀 재밌었던 상황이 웃긴 게 트럼프가 말을 또 바꿨어요. 처음에 원래 SNS에 뭐 파월의 해임은 네.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네, 했는데 네. 이게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 무서워하고 있다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먼저 딱 말씀드렸죠. 느꼈던 네, 게 이제 해임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사실 금융시장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금융시장을 생각한 거죠. 꼼수 아니에요? 꼼수. 근데 금융시장은 네. 우리를 생각하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원래 이제 금리를 이제 연준이 인하하기를 트럼프는 내심 바랬죠. 그렇죠. 그런데 파월 의장이 이번에 미국의 FOMC 금리 결정에서 금리를 안 내렸죠. 네. 지켜보자 그랬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네. 파월 의장이 단순하게 금리를 인하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피봇 네.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일부 있었던 것도 그렇죠.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피봇이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금리를 상승시켜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네. 금리를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내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지금 파월 의장은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적기다. 네. 오히려 금리를 내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긴 하겠지만 많은 지금 미국 국민들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일단 돈을 좀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딱 반대를 하니까 해임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마음에 안 뭐. 들었고 네. 지금 나오는 분석 기사들을 보면 법률적인 검토까지 들어가서 봐라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어떤 특별한 잘못을 하면 임기 중에도 해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이 대통령에게 달려갔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달려가서 이거는 금융시장에 너무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이 독립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실질적인 독립이냐 아니냐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독립기관의 수장을 네. 행정부의 수장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자산시장에 엄청나게 혼란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해임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잘못이 이제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마음대로 할 수 트럼프는 없잖아요. 사실 기관의 근데 특성상. 만약에 네. 지금 조현성 기자님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빙의가 됐다라고 하면 차영주 배 나온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자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거 할 수 아니겠습니까? 있다. 갈 수 있다. 트럼프니까. 할 수 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트럼프니까요. 트럼프니까 네. 가능한 거죠. 이게 원래 조 기자님 같으면 전혀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비상식적으로 빙의를 그죠. 하죠. 빙의를 썼을 때. 빙의 네. 딱 했을 때 너 배 나왔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두 사람의 얘기가 만든 게 네. 이게 뉴욕 시장이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더군다나 급락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네. 이틀 연속 급락을 시켜놓으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처음에 몇 주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시장이 시위를 계속하니까 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고 확실하게 신호를 줘야 된다라고 두 장관이 얘기를 했다라고 현재 기사에 전해지고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임은 없다. 음. 어떻게든지 끌고 간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달래기를 좀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결국은 시장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미국이니까 가능하다라는 면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나름대로 장관이 음. 대통령 앞에 가서 이런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뭐 생각이 좀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라고 네.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얘기하면 그걸 또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쓴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거죠. 미국이고 네. 그다음에 내가 맡은 역할이 재무장관이고 내가 맡은 역할이 상무장관인데 대통령이 나를 임명했다 하더라도 나는 내 역할에 있어서 대통령 앞에 가서 쓴소리 해야 돼. 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고 그렇게 해서 잠깐 흔들렸다 하더라도 다시 방향을 잡고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다라는 것이 미국이 갖고 있는 저력이 네.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참 이럴 만도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100일이 좀 안 됐는데 이게 아직 거의 이제 겨우요? 그쵸. 근데 예. 셀 아메리카 완전 이제 자금 이탈이 엄청나게 되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좀 계속 예외적인 상황인 게 미국 증시, 달러, 채권 예. 일명 트리플 약세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이런다는 거는? 그렇죠. 보통 이제 서로 간에 뭐 하나가 약하면 네. 물론 달러가 약하면 채권이 강하다라든지 채권이 약하면 달러가 강하다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100일이다라고 하면 밀월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관세를 매긴다라는 게 목적 자체가 미국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 내 그렇죠. 고용을 증가시키고 미국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국가에서는 더군다나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얻어내고 있어요. 네. 뭐 멕시코, 캐나다에서는 이민 문제 얻어냈죠. 중국에 대해서는 마약 문제 압박하고 있죠. 네. 또 우리나라도 오늘 지금 이제 통상 그렇죠. 이제 가셨는데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들고 왔다. 그게 무엇인지 진짜 우리 국이 그와의 어떤 관계가인지 그렇죠. 복잡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미국 라고 입장에서는 했죠. 네. 뭔가 가만히 지금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교역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지금 내줬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미국이 입장에서는 얻어낸 거잖아요. 근데 또 내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니까 네. 없는데도 그럴 수도 그럴 있다는 수도 생각도 있어요. 들어요. 그럴 그렇죠. 수도 있죠. 뭔가 좀 허풍일 수도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지금 미국을 위해서 진짜 미국 관료들은 일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야 이거 조금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는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만 반대로 보는 시각들은 놓고 본다라면 그렇지 않아도 이게 안정적인 구조로 흘러가는 이 세계 흐름 속에서 네. 일부 지금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기본적인 틀을 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미국이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어. 하다못해 좋다. 그렇네요. 중국에서 폭스콘 공장을 미국에 갖다 놓으면 네. 여기서 일할 사람 있어? 가서 땀 흘려서 조그만 거 조립하고 할 일단 사람이 있어? 두 번째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고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팔 수 있어? 지금 우리가 가뜩이나마 어려운 경제에서 이런 것들을 더 흔들어 놓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시각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관세를 뭐 200%, 100% 이렇게 때린다라는 게 말이 돼? 그렇다라면 이게 다른 나라들도 보복을 할 텐데 자 중국의 보복 만만치 않고 있잖아 라고 한다라면 일단 미국을 떠나자. 지금 이제 결론으로 말씀면 증시 약세 달러 약세, 채권 네. 약세인 것은 일단 미국을 좀 떠나자. 미국을 떠난다라는 것은 완전히 미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투자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현금을 좀 늘리자. 어떤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보다는 달러를 버리지는 못하지만 못하지만 잠깐 두자. 지금 이거예요. 내가 달러를 굳이 내가 소유할 필요는 없다. 네. 주식을 내가 지금 소유할 필요는 없다. 채권을 내가 여기서 소유할 필요는 없다. 오늘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채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력도가 생겼네라는 또 증권가의 또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네. 오히려 이제 역발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떨어진 상태 네. 언젠가는 이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국내 증시. 그러니까 막연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올라갈 거다. 이게 올라갈 있을 것 거긴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번 주까지 흐름을 놓고 보면 일단은 조금 탈출하고 보자. 네.
그동안 국내 주식 시장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반등세를 모색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여태껏 지켜보면 일단은 지금은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말자. 음. 그리고 일부 뭐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금이라든지 이런 데도 채권도 좀 팔고 네. 다 팔아서 현금을 좀 갖고 트럼프의 불확실성을 대비하자. 이런 음.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제 엔화 말씀 네. 주셨잖아요.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얘네가 이제 강세가 되면서 특히 네. 엔화가 요즘 초강세다 이런 네. 표현까지 하는데 네. 저는 또 그러다 보니까 엔화에 이제 수요가 몰렸죠. 네.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그간 사실 좀 잠잠하긴 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한 사람들이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되지 않아요? 당연히 고려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엔화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 네. 엔화 강세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지금 달러가 약세인 부분들도 있고, 네. 근데 지금 일본이 뭘 하려고 그러죠? 금리를 인상하려고 금리, 그러죠. 그렇죠. 금리를 인상하려고 그러니까 엔화가 상대적으로 음.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900원대 초반에서 엔화를 바꿨다라면 지금 1,000원 더 줘야 돼요. 그니까요. 그때 지금 다 그러잖아요. 그때 여행 예, 갔다 올 갈 걸 걸, 뭐 이렇게 이러잖아요. 하는데 지금 거의 불과 지금 4개월 만에 한 10%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10%가 오르니까 물론 이제 1,000원대 초반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10% 정도나 하더라도 뭐 여행 정도야 하지만 무슨 뭐 우리가 자금 송금이라든지 네. 유학 송금이라든지 이런 음. 거는 부담을 느낄 정도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인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일본이 금리가 싸니까 네. 싼 금리를 빌려서 글로벌 투자를 해놨던 거예요. 근데 이 싼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네. 그걸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1%에서 2% 올라가면 몇 프로죠? 100%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수익률이 100%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것들을 팔아서 네. 일본의 엔화 대출을 갚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거든요. 이 규모가 얼마인지는 저희는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네. 뭐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불리우는 음. 각각 개별의 총합이니까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그 부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이게 우리가 한 2차례 정도 작년에 있었는데 네. 지금도 만약에 이런 식이 된다라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안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빠져나가진 않지만 안 들어온다는 자체는 한쪽에서는 유입되는 돈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딩에 빠져나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합으로 놓고 보면 가만히 있는 건데 지금 자금의 흐름들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네. 식으로 현재 지금 엔화가 1,100원대 고착이 된다라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그분은 우리 시장이 지금 가뜩이나마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 것에 찬물을 네. 끼얹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달러로 넘어가서 지금 그러면 조금 계속 이제 괜찮잖아요. 사기에는 사용자도 괜찮고 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증시처럼 저가 매수도 할 수 있는 계기로 봐도 되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이런 상황이 참 저희들이 이제 조언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가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짜 워낙 동서남북이라서 예상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하다못해 뭐 강하게 그래도 난 한다. 그래도 난 흔들림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쪽에서 조금 큰 소리 내면 조금 줄여주고 그렇죠. 특히 중국하고도 지금 이제 협상에 나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중국이 더 세게 붙었죠. 관세 제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니까 거기는 또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입장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을 이제 보시는 건데 원래는 달러 원이지만 네. 원달러 환율이라고 이제 표현하지만 원달러 환율이지만 이게 지금 1,419원, 18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야, 1,300원대로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다시 1,430원대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개인이 이겨내긴 저는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나섰던 게 이제 그 90일이기 때문에 네. 6월 말이거든요. 네. 6월 말까지는 조금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자. 지금 상태에서는 보수적으로 본다라는 게 거리를 좀 두자. 어느 방향성을 지금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했다가 1,300원대로 우리가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네. 정말 훌륭하신 분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잘 하면 오히려 지금 환율도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간 보수적이라는 게 좀 덜 투자예요? 아니면 일단 관망이에요? 관망이죠. 관망으로? 관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 이제 우리가 조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히려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네. 달러를 직접 산다라는 것이 물론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달러를 이제 환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달러로 투자하는 경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고란 기자님 이제 금 음. 얘기를 하시면서 네. 실물 투자도 있고 실물 외에 ETF라는 그렇죠. 것들도 있습니다만 달러는 달러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그, 여쭤보고 예, 싶었어요. 달러 통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요 국채은행에서 달러 통장을 갖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하나 갖고 있어요. 진짜요? 네, 달러 통장을 하나 갖고 있어서 일반 통장처럼 그냥 달러를 사서 넣는 달러를 식인 사서 거죠? 달러 예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자가 붙는 거고 그다음에 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를 나간다라면 거기서 출금을 해가지고 현금 출금하듯이 그러니까 한화가 있는 거 대신에 달러가 있다고 달러가 생각하면 있는 되는 거예요. 거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행 가는데 1,000달러 출금한다, 네. 1,000달러 하고 그다음에 쓰고 남은 것들 있잖아요. 네. 뭐 한 100달러 남았다, 다시 100달러 예금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원화 통장이 하나 있고 네. 원화 통장 말고 달러 통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거기에 이제 환율 변동성이 네,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만약에 환율이 1,300원 떨어지면 달러 또 사서 넣어 놓는 거예요. 오히려 단순하네요. 예, 단순한 거니까 수수료도 안 붙고 다음에 우리가 뭐 금이라든지 달러 같은 경우 집에서 하게 되면 보관 비용도 있고 부담되죠. 또. 부담되죠. 네. 뭐 그쵸. 부담되죠. 집에 뭐 현금 쌓아놓은 게 뭐 금고가 있으신 분들은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쵸. 그 대부분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되는데 달러만 되느냐?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모든 통화가 다 됩니다. 그래요. 그럼 뭐 이 엔화도 갖다 엔화도 집어넣을 되고, 수도 네. 뭐 유로도 갖다 넣으실 수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놓으면 중요한 건 뭐죠? 이자가 붙는다라는 거죠. 그건 좀 감안은 해야겠네요. 네, 이자가 붙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하게 된다라면 굳이 내가 이제 굳이 내가 집에다 여행 뭐 아니면 출장 자주 네. 가시는 분들이 집에 쌓아놓고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옛날처럼 요즘에 뭐 도둑 드는 것들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이자가 붙잖아요. 그렇네요. 이자가 붙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느 시대인데요. 어느 시대인데 맞아요. 그리고 또 네. 송금도 거기서 자유롭게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라면 뭐 좋은 팁이 될 수도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잠깐 든 생각인데 이제 달러가 어쨌든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달러 선물 그 인버스 네. 그건 어때요? 근데 그거는 저는 지금 해보시지 않은 분은 우리가 인버스 투자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관심이 왜냐 많거든요. 많은데 떨어지니까. 관심에 대한 많은데 근데 이게 인버스라는 것이 우리가 심리를 아우러야 되거든요. 이게 더 힘든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네. 사서 올라가는 개념이지 그렇죠. 사갖고 떨어진다는 개념은 쉬워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렇네요. 어려운 안 가져봤으니까 몰랐을 수도 있겠어요. 안 가져봐서 떨어져라. 이게 정말 이게 심리적으로 어려운 거고 네. 인버스 투자라는 것은 지금 오늘 제가 이제 4월 25일 현재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쇼커버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네. 조선주라든지 뭐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고점에서 10%씩 올라가는 거는 이거 공매도 쇼커버링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좀 주셨죠. 드렸거든요. 네. 만약에 환율이 이런 움직임이었다고 쳐봐요. 엊그제 1,418원에 만약에 네. 내가 숏을 쳤어요. 1,420원대 숏을 쳤다고 네. 쳐봐요. 1,400 그러면 한 18원이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1,300원 갈 거야라고 했는데 오늘 1,430원이에요. 심정이 어떠실까요? 그렇죠. 괜히 그렇네요. 묘하네요. 그런데 묘할 갑자기 수 있어요. 트럼프가 뭐 저기 파월을 해임한다. 응. 뭐 나와서 1,450원 간다. 음.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네요. 또 다른 느낌이긴 또 다른 하네요. 느낌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지금 이제 하락이니까 인버스를 투자하는 게 좋지 않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주니까 실질적으로 마음이 어떻죠? 벌렁벌렁하죠. 경험을 네. 해야 알 수 네, 있는. 경험을 해야 할 수 요거는 있는 조금 고민하시는 게 좀 필요하시긴 그렇기 하겠네요.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냥 예금을 그렇게 모아가는 전략. 네. 그다음에 우리가 혹시 되면 나중에 실물을 한 방향으로 내가 익숙한 쪽으로 네. 이렇게 보셔야지. 지금 만약에 엔화가 1,100원이다라고 해서 숏을 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런 부분들은 상품이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알아야 할 달러의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차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